고성 DMZ 평화의 길 탐방객이 추첨으로 선정되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객은 기대에 못 미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릉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지만 시공사 측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올해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마을 해수욕장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불법 전대 행위도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연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강원도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4월 개방된 고성 DMZ 평화의 길 탐방객은 추첨으로 선발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실제 방문 인원은 선발된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개방되는 고성 DMZ 평화의 길. 해안 경계 철책을 걸어서 금강 통문까지 이동하는 코스는 한 번에 20명, 하루에 40명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경쟁률이 30대 1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 번 탐방 신청을 하고 추첨을 거쳐도 선발되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알고 5번 만에 신청해가지고 돼가지고 왔고요. 말로는 조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기가 북한이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렇게 어렵게 선발돼도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정원은 10,000명가량이었는데 실제 방문객은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로만 이동하는 전망대 코스는 정해진 인원의 30%를 채우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경쟁이 심한 해안길 코스는 추첨으로 정원은 채웠지만 실제 방문 인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무료 방문이다 보니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당일까지 방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기자를 선발하기도 어렵습니다. 40명 정도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통일 전망대뿐만 아니라 DMZ 박물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성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이 정전협정 66년 만에 개방됐지만 방문 예약자들의 노쇼 문제와 탐방객 선발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의 새로 지은 한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강릉의 한 아파트 현관입니다. 디딤돌 위에 놓인 라돈 측정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라돈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은 겁니다. 또 다른 집의 화장실 라돈 측정값은 국내 환경 기준치인 148베크렐/세 세제곱미터에 3배에 달하는 450베크렐을 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건축 자재가 시공된 곳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욕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씻기기도 하고 첨벙첨벙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거기서 놀게 해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환기를 시켜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니까 저거는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이제 욕실인 거예요.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아파트 시행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AS 접수를 했는데 그냥 접수만 받고 예의가 없길래 찾아갔더니 그냥 AS 사항이 아니다.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더 이상 AS 접수받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와서. 전문가들은 대리석 등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라돈에 계속 노출되면 폐세포가 손상되고 폐암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그 상판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의도치 않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엑스레이를 몇백 번 맞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시행사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죠. 구성되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신했어요. 지금 관련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가 구성이 돼야 협의를 하죠. 대표 수급은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한 라돈 초과 검출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 기쁨보다는 건강 피해를 더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늦어지는 데 대해 동해 지역 경제인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 동안 뚜렷한 사업은 유치하지 못하면서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원도 행정의 안이함과 정치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이 때문에 사유재산과 지역개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강원도 교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직 세부 협의가 남았지만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면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산림 엑스포 남북 공동 개최, 동해 북부선 공사 등 각종 현안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와 남북 공동 산림 병해충 방제 작업 등 기존의 남북 강원도 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마을 해수욕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불법 전대 행위도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수욕장 관련 정책을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강릉 경포 해수욕장. 무질서하게 변해버린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나뒹굽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이게 불법인데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강원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이 같은 흡연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2017년 강릉을 시작으로 지난 해말 양양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올 여름 이제 해수욕장 기간에 좀 더 이렇게 활동 일수를 늘려가지고 투입할 계획이에요. 이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성의 한 해수욕장. 고성군이 마을의 운영을 위탁한 곳인데 외지인이 임시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 아니, 이건 뭐 그냥 그동안 상당수 마을 해수욕장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되파는 불법 전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를 재위탁하는 전대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되면 300만 원부터 시작해 3차례 이상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 밖에 개장 기간 해수욕장의 야간 입수가 허용돼 도내에서는 시범적으로 속초 해수욕장이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서핑 등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폐장 이후에는 모든 해수욕장에서 지자체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 측은 평가 지표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이 5년 연장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민족사관고에 대한 평가 결과 79.77점으로 기준 점수 70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치 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재지정 평가 당시 민족사관고는 90.2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6개 영역 30개 지표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들이 주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통과했지만 5년 전보다 점수가 10점이나 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세부 평가 항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평가 기준이 임의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시험 범위가 전혀 다른 데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교육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탈락을 위한 평가가 아닌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5년마다 이뤄지는 상황에서 평가 기준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오늘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으로 속초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축소됐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4개 노선은 폐지되고 리조트 밀집 지역까지 운행했던 노선 등은 24회가 감축됩니다. 속초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폐지되거나 감축된 노선에 희망택시와 공공형 마을버스 3대를 투입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선군이 버스 노선과 운전기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버스 완전공영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버스업체와 협상을 벌여 1단계로 57개 노선 가운데 21개 벽지 노선을 인수해 중소형 버스 8대를 구입하고 운전기사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버스 완전공영제가 시작되면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하고 일반 주민과 관광객은 1,000원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 물량은 7,776채로 전달보다 106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원주가 3,396채로 가장 많았고 동해 1,047채, 춘천 561채 순이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많은 원주와 동해, 춘천, 속초, 고성 지역은 연말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오는 3일 예고된 가운데 양양 지역 일부 공공시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임시 휴관하고 양양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밤 9시까지인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헬스장과 배드민턴장은 개장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낮 1시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낙산 관광안내소와 송이밸리 휴양림, 선사유적 박물관 등은 공무원을 파견해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의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6개 등급 가운데 4번째인 보통 등급을 받았고 보통 미만 평가를 받은 병원은 없어 사실상 가장 나쁜 성적을 받았습니다.